빨리 빅나티 뭐 넘겨 벽고 내려. 나 기도를 했어. 기도를 했다고? 너무 머릿속에 그것만 맴도니까. 저는 빅나티님께 궁금합니다. 왜 갑자기 힙합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할 거 다 했어요. 한국 힙합에서 나만큼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제가 노캐 봤을 때. 빅베이비로 할 거 다 했지. 네. The one and only podcast. Nobody can do it like us.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원앤올리 팟캐스트 호스트 남공재불입니다. 지난번 영예린님에 이어서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분들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슈러 렛츠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영슈라라고 합니다. 브르르 빅베이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베이비 왔어요. 자, 두 분께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제가 대신 추가로 조금 더 소개를 해드려도 될까요? 네. 네네네. 오늘 게스트는 총 두 분입니다. 그중 한 분은 저의 유튜브 초창기를 함께 시작해줬다 해도 과언이 아닌 분이죠. 친아빠한테 칼에 17방 찔린 래퍼 태양이 집에 있나 등 야. 주옥 같은 바이럴과 함께 그 이전에 어네듀 양손의 챌린지 오호. 우승 래퍼 포니롤모와 함께 ATM, 타플로 등 스타성 하면 이 래퍼를 빼놓을 수 없죠. 타플로. 본명은 이소룡으로 브루스리 빅베이비님과 최근 쇼미더머니에서 언더독의 역할을 충분히 소화해주면서 이제 더 이상 본인은 음지가 아닌 메이저 래퍼로서의 다짐을 보여준 아티스트죠. 네. 싱잉부터 거침없는 랩까지 모든 장르를 아우르는 힙합 뮤지션 영슈러를 모셨습니다. 오 예. 영슈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팟캐스트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아, 제가 더 감사하죠. 제가 더 감사하죠. 이건 또 스타 모먼트 가져가는. 네. 네. 제가 더 감사하죠. 예. 자, 저희가 이렇게 이 멤버를 보는 거 거의 한 4년 만인 것 같은데 이 조합을 그런가? 그렇죠. 그쵸? 네. 4년, 3년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정도 됐고 일단 오늘 저는 특별한 게 이제 혁준이랑 함께 하는 거. 또 재불이 여기에. 혁준이랑 사이는 오래됐지만 이렇게 같이 나오는 거는 그렇죠. 처음이니까. 그리고 예전에 제가 나왔었어요. 그때는 근데 미성년자 나 그리고 형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플레이어로서도 둘이 나오는 것도 네. 재밌는 그림인 것 같아요. 확실히 네. 영스타죠 지금. 형스타 아니죠? 참 그 보면은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 기억하시는 저의 진짜 유튜브 초창기 때부터 네. 또 신기하죠.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저는 저대로 또 잘 하고 있고 두 분도 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 관련해서 오늘 팟캐스트에서 좀 차근차근 풀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시작하기 앞서서 빅베이비 형님과 영슈러님께서 입고 계신 스파이더와 데님티어스 모두 LA 스트릿 패션 기반으로 운영되는 압구정 앵커 편집샵에서 저희가 방금 쇼핑을 하고 왔죠. 네, 안 보신 분들은 고 쇼핑 편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번 샤라웃 한 번씩 해주세요. 앵커샵. 여러분들 진짜 재불이가 이거 저 나오자마자 이렇게 해줬어요. 너무 이쁘죠. 너무 감사합니다. 네. 혁준이가 입은 것도 잘 어울리고. 저도 형이 또 쇼미더머니에서 나가서 잘했다고 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앵커샵 가보니까 진짜 좋아. 한국에서 볼 수가 없는 브랜드들만 다 있어. 확실히 좋아. 진짜로. 한 번 꼭 가보세요. 한 번 진짜 꼭 한번 가보면 가보면 또 가고 네, 또 가게 가고, 될 또 거예요. 가고. 네, 제가 고정 댓글란에다가 이제 다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하셔서 네. 그냥 구경 한번 가보세요. 진짜 느낌이 좋아서. 렛츠고 저희 다 쇼핑. 놀랐잖아요, 진짜. 네. 저도 솔직히 말하면 기대 안 했거든요. 음. 근데 기대 너무 이상이었다. 난 사실 가기 전에 재불이가 사이트 링크업을 보내주고 거기 본 다음에 생각보다 많이 좋은데? 가보니까 더 좋아. 아 네.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준비해온 질문들 하나씩 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좀 편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빅베이비 형님부터 네. 좀 근황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 또 공백기가 좀 있었는데 그런 것도 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여기까지 들어와서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거 이거 보는 사람들이라면 저의 공백 기간이 어땠는지는 알고 들어온 사람이 8알이니까 조금 얘기를 하자면 제가 앞에 이제 잘못으로 인해 옥살이를 하고 이제 완전히 자유함이 돼서 슈퍼 베이비로 돌아왔습니다. 브르르. 그럼 이제 빅베이비가 아니라 슈퍼베이비로. 아, 이제 그거에 대해서 AKA? 얘기하면 AK가 제가 진화가 되는데 앞에 말한 것처럼 재불이 처음 만나가지고 이제 아버지 칼 얘기하고 이럴 때는 사실 그 전이 제가 GGM 빅베이비였고요. 처음이. 근데 칼 맞고 나서 에일리언 빅베이비로 변신됐다가 그 다음에 에일리언 빅베이비에서 빅벌 빅베이비로 됐다가 지금은 이제 완전히 슈퍼 빅베이비로 이제 AKA 진화라고. 그러면 빅벌 떼는 걸로. 빅벌은 그거는 이번에 모르죠. 슈퍼하고 슬랫하고 빅베이비로 슈퍼 빅베이비로 바꿔.
그래서 좀 생각해 보는 아니, 걸로. 그 빅벌 엔터테인먼트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얘기하다 보니까 나왔는데 사실 제가 이제 공백 기간 전에 뭐 저를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포니가 저의 주축으로 함께 랩하고 같이 활동하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포니 밑으로 뭐 그때는 혁주이도 있었고 지금 뭐 아시는 분들 포리페이고 멀다 이런 아주 멋진 동생들이 또 저희 밑에 있었고 그렇게 해서 포니가 우리 진짜 멋지 우리 빅벌이야 이지랄 갑자기 하길래 빅벌? 뭘? 그것보다 그때 만들었죠. 뭐요? 카페에서 만들었죠. 저희가 기억나세요? 사실 기억이 안 나는데. 카페에서 저희가 네. 우리도 이렇게 크루 이름 크루가 아니라 이렇게 뭐라지 우리끼리 만나는데 이거 뭔가 이름을 정하자 했는데 포니가 갑자기 야 빅볼 하자 빅볼 이래가지고 했던 기억이 그래서 이게 뭐 사실 해체되고 뭐 하고 없는 게 그런 것도 없긴 한데 네. 사실 빅벌의 주축은 포니였는데 포니가 지금 네. 어디 갔어요? 폰으로 뭐. 네. 박포니가 이제 자기 나라 미국으로 갔죠. 사실 저는 그 가끔 DM을 해요. 영상 통화도 해요. 그러니까 저랑 동갑이거든요. 포니가. 네, 포니가 동갑이라서 이제 하는데 그냥 잘 지낸다. 뭐 애틀랜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는지는 모르고 그냥 네 그게 끝이에요. DM 사실 하고. 저도 나가지고 폰이랑 영상 통화도 하고 뭐 그간 못다한 이야기 전화로만 하긴 하는데 뭐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건 폰이가 한국을 많이 오고 싶어 하죠. 그죠. 네. 많이 하고 폰이 싶어요. 한국에 못 와요. 거기에 대해서 개인 사장이라 가지고 제가 알겠습니다. 다 얘기하긴 좀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포니를 보려면 미국을 가야 되네요. 그래서 제3국에서 만나죠. 형 제3국. 우리 필리핀에서 링크업하자. 형 우리 일본에서 만나자. 뭐 이러길래 그래 하고 있죠. 아 그러면은 그 빅베이비 형님은 어쨌든 뭐 학교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네, 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셨는데 네. 해외 여행 가는 거에는 제한이 없나요? 그거 사실 뭐 미국이 가장 어렵고 미국 말고는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다른 제3국에서 봐야겠네. 뭐 네. 일본, 필리핀 그렇죠. 이런 데서 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영실원님께 좀 궁금했던 거는 네. 어떻게 하다가 이제 빅베이비님이랑 이렇게 서로 알게 됐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그거 너무 길어가지고 얘기하세요. 조금 짧게 말하면은 짧게 제가 먼저 좀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제가 미국 여행 중에 있을 때 아니다 아니죠. 그 전이지 미국 여행 가기 전에 한창 이제 미국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핵주의가 저한테 인스타로 형 보고 싶어요. 형 만나고 싶어요. 아니죠. 그 전에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자꾸 왜곡하세요. 맞다. 그 전에 얘기가 있다. 기억났다. 어떻게 됐냐면 제가 이제 인스타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거기에 혁준이가 들어왔어요. 라방에 들어왔는데 그때 라방을 함께 하던 제 동생이 있었는데 샤리 적인이라고 그놈이랑 함께 라방하고 있는데 막 혁준이가 초청 보내고 뭐 이렇게 하길래 일단 뭐 초대 받아줬어요. 그때 라방할 때. 근데 이 놈이 이제 초대 받아가지고 라이브 하고 있는데 그땐 저도 뜨거울 때고 이제 준하기도 뜨거울 때고 얘는 미성년자 때인데 어떻게 하다가 라이브 방송 도중에 준하기랑 서로 뭐 말싸움이 붙어가지고 라이브로 서로 쌍욕을 박으면서 욕을 방송 중에 쌍욕을 박으면서 서로 막 죽이니 살리니 막 하길래 네. 저는 그걸 시청하면서 깔깔깔 배 잡고 있었죠. 그냥 웃겨가지고. 그래서 어릴 때니까. 어릴 때니까. 어릴 때라서. 왜 이렇게 아는 사이였던 거예요? 그 준학? 준학이 형이 그 당시에 퀸 와사비 뮤직비디오에 출연을 했었어요. 그래서 본인의 인기가 이제 굉장했었거든요. 그때 라이브 방송 키면 40명 50명씩 들어오니까 나 이제 스타다. 이게 약간 걸렸었던 것 같아요. 맞죠? 그게 있었는데 제가 약간 저는 그때 그거를 생각했거든요. 라이브 방송 들어와서 대부분 이제 악플만 달잖아요. 비공개 네. 계정으로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는 왜 다 이렇게 하지? 까놓고 별로면 별로라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으로 그냥 자신감 있게 들어갔는데 그 형도 이제 저를 봤을 때 이런 애는 처음이니까 먼저 이렇게 막 공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도 거기서 지금 얘기 들으니까 얘기 조금 싫어서 정리를 하자면 싸운 그때 거죠. 이놈의 자식 포지션이 어땠냐면 인터넷 악동 막 여기저기 뭐 네가 진짜 힙합이냐 뭐 네 뭔데 막 이런 약간 이런 애였어요. 이런 그죠. 애가 이제 들어와서 네 이제 힙합이냐 막 이렇게 그죠.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좀 그때 저는 중간에서
너무 뻔히하고 재밌어서 그때 방송이 좀 대박이 터졌어. 그 네, 맞죠? 대박이 터졌죠. 그 인스타 라이브 방송이 준학이랑 혁준이 싸우는 건데 이제 이게 싸움이 되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 막 몰려와가지고 막 그때 시청자 수가 한 100달이나 됐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는 뭐 사실 뭐 지금도 뭣도 아니지만 그때는 더 뭣도 아닌데 막 100명이 보니까 좀 도파민 빵 뿜뿜뿜 해가지고 제가 이제 라방 끈 다음에 이 녀석한테 제가 연락해가지고 야 잘했다 다시 초대할 테니까 다시 욕 더 세게 박아 약간 이렇게 지시를 했죠. 아. 그러니까 이놈이 아 형 진짜 준학이 형 화난 것 같은데 뭐 괜찮아요 막 이카길래 네. 아니야 괜찮아 지금 뜨거워 지금 이때 더 뜨겁게 해야 돼 형이 다 책임질게 알겠어요 형 그럼 다시 초대해줘요 이지란다 다시 초대해서 또 둘이 막 했는데 그랬죠. 그렇게 이제 서로 얼굴이 그렇게 트게 됐죠. 혁준이랑 가상 세계에서. 근데 이제 저는 그때 가상으로 알았는데 야 임마 조그만 게 깡 있다. 깡 따고 있다. 이렇게 보고 그냥 말았어요 사실. 그렇게 말고 저도 저대로 살고 있는데 이놈이 이제 뒤에 와가지고 형 보러 가고 싶다. 형 보러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네. 사진에 돈을 그러니까 무슨 팬티만 입은 사진인데 돈다발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옷을 다 벗고 돈다발만 올라가 있는 사진을 봤어요. 빅베이비님. 네, 그 포스트가 있는데 그 포스트를 보고 저 충격을 먹었죠.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왜냐면 태어나서 그런 포스트 본 적이 없으니까 저는. 왜냐면 그 당시 힙합에서도 이렇게 힙합 한다는 사람들도 되게 정적이었거든요. 이미지가 뭐라 해야 되지? 막 조용하고 막 진지하고 이랬는데 이 형은 갑자기 진짜 흑인처럼 뻔히하게 막 이러는 사람이 있네? 이렇게 돼서 저도 이제 이 사람 궁금하다. 보고 싶다. 진짜 실제로. 그렇게 해서 연락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또 이어봤자면 그렇게 혁준이가 연락 왔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사실 알로 쳤죠. DM을. 뭐 그러려니 하고 됐어 씻고 있겠는데 얘가 끈질기게 DM이 오길래 알았다. 그러면 지금 나 이태원이다. 네가 지금 당장 오면 내가 만나주겠다. 이렇게 답장을 했어. 그러니까 형 저 지금 갈게요. 근데 제가 부산이라서 형 KTX 타고 갈 테니까 차비 10만 원만 보내줘요. 이렇게 한 거야. 그것도 당돌해가지고 내가 알았다 해가지고 계좌 보내라 해서 10만 원을 보내줬어. 그러니까 빨리 온나. 이렇게 10만 원 보내고 빨리 온나 이렇게 할까? 한 10분 뒤에 다시 전화가 오더니 막 형 빨리 오라고요? 그럼 형 돈 10만 원만 더 보내주세요. 비행기 타고 갈게요. 이러는 거야. 하고 이 새끼 봐라? 난 거기서 알았다. 다시 10만 원 더 보내줬어. 그래서 실제로 임마가 20만 원 받고 나를 만나러 처음 올 때 부산에서 서울까지 비행기를 타고 온 거야. 그렇게 첫날 이태원에서 만나서 거의 3일을 같이 지냈어.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거였어요. 그냥 그렇게 해서 이 형이랑 그렇게 트게 된 게 저는 10만 원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보내준 사람이 처음이었어요. 그때 저는 왜냐면은 그때 집을 나와서 작업실에서 살았어요. 숙식을 했어요. 한 2-3달. 근데 일을 못하니까 미성년자 때는 부모 허락 없이 월세를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왜냐면 사실 그 왕복이 아니라 편도값은 55,000원이잖아요. 그 알죠? 그 기차값은. 살짝 뺑이탕 쳐서 밥이나 한 끼 먹어야겠다. 진짜 보내주면 안 보낼 줄 알았죠. 사실 이걸 왜 보내주겠냐 설마 이랬는데 보내주니까 제 친구 상빈이라고 있는데 가지 마라. 니 진짜 죽을 수도 있다. 너무 위험하다. 이래서 난 안 되겠다. 보러 가야겠다 하면서 이 사람 진짜 이상한 사람인 것 같다. 근데 실제로 눈을 한번 봐야겠다 하면서 야 그러면 비행기 타고 와라 빠르게 무슨 3시간씩 가노 이래서 그래 비행기 타고 가시면서 비행기 타고 갈게요 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비행기를 타고 왔고 그때부터 3일을 같이 지내면서 온갖 얘기하고 그때 제 기억은 이게 한 5-6년 전 얘기지. 6년 됐죠. 이게 첫 만남이 5-6년 전인데 그때 저의 첫 인상의 혁준이는 얘 진짜 힙합에 미쳤구나. 얘 진짜 힙합에 미쳤구나. 그냥. 그걸 느낀 게 막 힙합 얘기만 하고 뭐 랩하고 지가 랩한 거 들려주고 막 이러는데 사실 그때 얘 첫 녹음을 듣고 제가 진지하게 야 니 랩 구리다. 니 랩하면 안 되겠다. 처음부터. 왜냐면 그때는 형이 래퍼가 아니었어. 난 랩도 안 했는데. 그냥 멤버였잖아요. 난 멤버였는데 이제 지가 이제 들려달라 하니까 그때 이제 정확하게 얘기했지. 그때는 사실
이소룡 전 이동균 때는 예수님 또 믿기 전이라서 악기가 그득할 때요. 욕도 많이 하고. 그래갖고 이제 정확하게 공격을 했죠. 사실 지읒자였죠. 지읒 구리다. 이런 작구리다라고 이제 완전히 그런 애를 지금 생각해 보면 와, 그 충격이었죠, 어린 애한테 내가 좀 심하게 쐈구나. 근데 이어서 얘기하면 그게 얘한테는 악기가 됐죠. 악기가 된 거야. 아니 그래? 네가 내 노래가 구려? 그럼 내가 보여줄게.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그렇게 해서 다음 곡을 들려줬어. 근데 내가 그 노래 듣고 와, 바로 얘한테는 티는 안 냈지만 그때부터 내가 재차 얘한테 물어봤지. 이거 진짜 네가 한 거 맞냐? 네가 진짜 다 한 거 맞냐? 누가 해준 거 아니냐? 해준 거. 자기가 한 거다. 그때 속으로 이 새끼 천재다. 이 새끼 나 그래서 이 새끼 보고 이 새끼 제가 그래서 실제로 혁준이야 보고는 종종 넌 천재다. 제가 얘기했죠. 인마의 그런 스타성을 저는 바로 그때 알아보고 바로 제가 땡겼죠. 컴온. 오케이. 컴온 너 랩해도 되겠다. 랩해도 되겠다. 천재는 아니고 천재는 다 처음부터 잘하는 게 천재고 그냥 진짜 뭔가 그걸 내가 진짜 저는 인정을 못 받는 걸 진짜 싫어해요. 근데 왜냐면 제 동네 친구들은 진짜 잘한다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느꼈던 거죠. 제 입장에서는 아 서울은 다른가? 아 이게 진짜 이 힙합 하는 왜냐면 GGM을 저 이미 보고 있었고 아 그래서 아 내가 아직 실력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이 형이 뭐 어떤 사람이 정확하게 몰랐으니까 저는. 여기서 앞에 말한 대로 제가 어떤 노래를 듣고 반했냐면 혁준이의 레로투피. 네. 레로투피 그 노래. 여러분들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 노래 진짜 미친 노래. 그 노래는 제 친구랑 제가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 재조명 될 겁니다. 제가 뜨면은. 진짜로. 왜냐면은 그 레럴 2P 때만의 목소리가 사라졌어요. 저도. 아 톤이 바뀌면서. 네, 변성기가 왔거든요. 제가 그때는 변성기가 안 왔어. 실제로 제가 맞아. 성장이 느려갔어가지고 변성기가 안 왔었어요 그때.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학교 갔다 온 뒤로 이제 혁준이 작업물을 듣는데 뭐 톤 목소리가 왜 이러지? 너무 남자다워졌죠. 어. 예전보다. 예전에는 그래도 소년미가 있었는데. 약간 스웨이리의 그 미성 느낌이 있었던 예, 근데 지금은 약간 조금 진지해졌었는데 이제는 진지와 그 옛날에 그 통통 튀는 거를 잘 섞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 올린 작업물 어때요? 괜찮죠? 좋았어. 예. 좋았어. 다음 앨범을 기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쯤에서 그 준비한 질문으로 좀 바꿔도 될까요? 네네네네. 너무 네. 길게 얘기했다 우리. 아니 이거 근데 오늘. 좋았어. 네. 아 근데 이제 그 미국에 이제 영슈러가 간 얘기는 저희 예전에 찍었던 총 3편을 찍었던 거에 다 나와 있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저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오케이, 한마디 마지막 하세요. 시간에. 하십시오. 자, 형이 미국 뭐 내가 형한테 돈 주고 갔다고? 와. 형, 이거를 빼놓고 이 형이 미국에 갈 때 저한테 이랬어요. 나 미국 가고 싶어요. 형. 나도 데려가줘. 이렇게 말했어. 근데 형이 뭐랬냐? 오케이. 내가 너한테 600만 원 줄 테니까 와. 기억나요? 안 나요? 그것도 와. 정확하게 이렇게 킴보 형이랑 승주 형이 있었을 때. 기억나요? 와 나 진짜 거짓말하고 기억 안 나. 상빈이가 왔을 때. 미안해 기억 안 나. 그러니까 킴보 형이랑 묵비권 할 수 있어. 승주 형이랑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 친구 중에 절친이 있어요. 상빈이라고 있는데 얘 처음 봤던 건 기억나죠? 그때 처음 봤는 날에 그 형이 막 20달러 이만따하게 들고 온 거예요. 기억나요? 그때는? 승주 형 막 머니 스프레드 사진 있고 그때 날에 그거. 나도 미국 가고 싶다. 나도 미국 문화 알고 싶다 형. 왜냐면 이 형이 뭐 처음부터 야 뭐 형은 이제 미국 간다. 잘 있어라 하면서 니들은 뭐 한국에 살아라 하면서 형은 이제 미국이다 하면서 니들이랑 못하겠다 이러면서 이러길래 형 저도 미국 가고 싶으면서 형은 이제 위지랑 뭐 디스기지랑 이제 다 만나고 이제 뭐 끝났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믿었죠. 왜냐면 이 형이 저한테 10만 원 20만 원 계속 보내줬고 이 형 진짜 돈 많구나. 나 보내주려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이제 그 600만 원 보내준다고 하고 나서 한 3일 지났는데 돈이 없다. 왜 돈이 없는지에 대한 썰은 노코멘트 하겠지만은 형이 갑자기 그랬어요. 그래서 네 돈을 들고 와라. 갑자기 네 돈을 나에게 상납해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들고 온. 근데 형이 그 얘기를 빼놓고 하면은 제가 무슨 팬보이처럼 형한테 간 사람 같잖아요. 근데 들고 온 건 맞잖아. 결과값을. 형이 저한테 기대를 줬잖아요.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여기는 지금은 다 얘기했죠 이제 앞에 거. 네, 그럼 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너무 너무 좋아요. 좋다. 지금 오늘 왜 좋냐? 보통은 이제 제가 팟캐스트 진행하면은
다음 질문 뭐 하고 이제 어떤 얘기 해야 되지, 어떻게 호스팅을 이어나가지 이런 걸 고민하는데 두 분께서 아주 꽉꽉 채워주고 계셔가지고 끝이 없지. 이거다. 이거다. 네. 끝이 없지. 그래서 요새 이제 화두의 중심인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여쭤보려 가져왔습니다. 현재 스윙스 대 빅나티 디스전이 좀 핫해요. 뭐 이제 연관이 없는 얘기일 수도 있으면서도 또 플레이어로서도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 분의 그냥 의견 조심스럽게 한번 여쭤보려고 생각했습니다. 스윙스 빅나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부터 할까요? 조심스럽게 저부터 한번 생각을 하면 사실 더 사실대로 얘기하면 그 깊숙하게 막 그 전후 사정을 안 보고 각각 노래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근데 더 재밌는 거는 둘 다 뭐 별로 처음 들었을 때 별 감흥이 없었어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모르는 그거니까. 근데 확실한 거는 빅나티 변기에 넣고 내려. 이게 아니 한 번 들었는데 계속 샤워하는데 갑자기 귀에서 빅나티 변기에 넣고 내려. 이게 울리는 거야. 아 진짜로. 나도. 아 진짜로. 나도. 이거 미쳤구나. 이게 뭐지? 아, 그 진짜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김상민 상민이가 네. 이게 뭐지? 아니 내 심지어 그래서 이거 너무 맴도니까 나 기도를 했어. 기도를 했다고? 너무 머릿속에 그것만 맴도니까 하루 종일 빅나티 뭐 넘겨 벽고 내려. 구라. 아 진짜 M. 진짜 구라. M이라니요. 진짜. 무슨 M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 기도를 했다니까 씻으면서도 아니 계속 기억 안 나게 해달라. 이거 좀 안 나게 해달라. 그만큼 그래서 결과적으로 앞뒤 전후 사정 모르겠고 와 상민이 그 훅은 미친 거구나. 확실히. 그리고 약간 샤롯 하자면 또 상민이가 저한테 약간 적견도 와주고 아주 이쁜 동생이다. 요렇게만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뭐 서로의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서로 해결해라.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영슈러님 입장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사실 전후 사정이 아니라 저는 그거를 새벽에 막 라이브 방송하고 그랬거든요. 그 당일날. 그걸 계속 봤어요. 잠이 안 나나, 와가지고. 나나. 왜냐면 계속 몰라. 올라오니까. 갑자기 스윙스 형 라이브하고 이래서 제가 뭐 근데 남의 얘기를 이렇게 해도 될지 아니 모르겠지만 입장을 그냥 본인 생각을 그냥 요즘 편하게. 뭐 다 하는 얘기니까. 네네. 래퍼로서 자기는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는. 저는 빅나티님께 궁금합니다. 사실 왜 갑자기 힙합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아니에요. 힙합을 하고 싶어 하냐? 그러니까 너가 힙합 아니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왜 하필 이렇게 대중음악을 했잖아요. 어쨌든 간에 대중음악을 해서 성공했고 저는 그래서 진짜 빅나티를 좋아해요. 실제로. 근데 왜 갑자기 이 또 랩게임에 한 건지 디스를 굳이 할 말이 아닌 거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좀 삼키고 넘어가도 될 일이잖아요.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은 나이도 더 많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잘못한 게 있지 않나. 솔직하게 말해서 그거는 그러니까 좀 살짝 정리를 해보자면 네. 빅나티님께서 그 힙합 플레이어 인터뷰 때 네. 이제 자기는 힙합이 아니고 네. 그렇게 얘기해도 뭐 타격도 없고 자기 이제 대중음악가로서의 길을 걷겠다 하셨다가 네. 최근에 하이어 뮤직의 컴필레이션인 그 퍼플 테이프가 나올 때 이제 난 사실 힙합 사랑했었어와 관련된 라인이 나오면서 동시에 그 리스닝 파티 같은 그런 클럽에서 네. 스윙스 형을 욕을 하시고 그래서 조금 뭐랄까 래퍼로서의 행보를 면모, 보여주고 행보를 보여주기 시작한 거에 대해서 이제 영슈러님의 입장은 빅나티의 팬이고 그거와 이제 다 떠나서 왜 힙합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했다가 다시 힙합을 하려고 하시는 이유가 뭔지가 궁금하다. 궁금한 거예요. 네. 왜냐면은 저는 진짜 바닥 힙합을 한 사람이라 생각해요. 전 바닥 힙합이 뭔데요? 바닥 힙합은 뭐 진짜 빅베이비랑 함께하는 거. 음식 중에 음식은 여기 옆에 보세요. 이 형 동생이었는데 저는 할 말이 있다 생각합니다. 자격 있다 생각하고 저는 네네. 빅베이비랑 할 거 다 했지. 네. 할 거 다 했어요. 한국 힙합에서 나만큼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제가 노캡. 봤을 때. 알겠습니다. 그 한 바닥 명도- 힙합. 네, 저희 다 알 거라고 생각해요. 바닥 힙합. 네네. 근데 그걸 다 한 저로서는 왜 다시 백투더 퓨처를 하려고 하는 건가? 나는 빅나티가 그 심리를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러면은- 나는 올라가고 싶은데. 그러면은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네네네.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좀 질문해 볼게요. 제가 조금 옛날에 느꼈던 건데 네. 어느 시점에서 그
대중성과 그 메이저 반열에 오른 아티스트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네네. 그런 분들이 사실 또 이 방금 말씀하신 바닥 힙합을 좋아해요. 제가 느낄 땐 뭔 말인지 아시죠? 나도 알 것 같아. 네, 근데 메이저는 바닥 힙합에 있는 친구들 샤라웃 같이 뭔가 하고 싶어 그 느낌 내고 싶어 하고 네. 바닥 힙합 하는 사람은 메이저로 가고 싶어 하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약간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서로 가지지 못한 걸 가지고 싶은 심리죠. 그게 사실은. 맞지. 그게 맞지. 왜냐면은 이것도 갖고 싶고 이게 힙합인 것 같고 근데 힙합 안 애들은 돈이 없고 그 진짜 힙합하고 막 그런 음지나 뭐 어쨌든 저 음지 양지가 있다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그냥 있다 생각하고 그 언더그라운드 힙합 하는 친구들은 돈을 벌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은 거고 위에 있는 사람들 이미 유명하고 돈 벌었는데 아 내가 생각하는 진짜 본토 힙합에 가깝게 하고 있는 언더그라운드 힙합을 나도 하고 싶다 이제는 그런 심리가 아닐까요 서로? 빅베이비 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이제 힙합에서 카테고리에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조금 더 넓게 봤을 때 인간 본연이 내가 가지지 못한 거를 이제 남한테 부러워하는 게 나는 인간이라고 생각해. 내가 없는 거를 저 사람 있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융화시키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이제 올라간 사람들은 내가 이제 대중들한테 사랑받고 이런 좀 어떻게 보면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노래를 만들고 이렇게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몸집은 커졌는데 커지고 나니까 근데 내 안에 나 진짜 하고 싶었던 힙합 음악이 있는데 힙합이 있는데 랩이 있는데 이래 되니까 저 언더그라운드 힙합씬 저 친구들의 열정 이렇게 되면서 이제 좀 끌어당기면서 나도 그 힙합 그거를 좀 챙기고 싶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속된 말로 좀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그 힙합이라는 이미지와 힙합 크레딧이라는 게 있는데 그치 크레딧을 챙기고 싶은 거지. 근데 그 되게 중요하긴 하잖아요 또. 예. 사실이지. 그래서 저도 그거 챙기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 아닐까? 그거 챙기고 싶어서 빅베이비한테 왔죠 당신은. 저는 제 스스로 힙합 정병이라 생각합니다. 진짜 제가. 힙합 정병이었죠. 저는 힙합을 위해서 살았어요. 힙합 정병이 뭐예요 그럼? 그러니까 네. 저는 서롱이랑 맨날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힙합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합니다. 저희는 힙합은 그러니까 본토 힙합이라고 하는 그 문화 있잖아요. 어쨌든 진짜 걔네들이 라이프 스타일들 그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절대로 100% 따라갈 수가 할 수가 없어. 없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다 똑같은 교복 입고 똑같은 밥 먹고 카페 가고 음식 먹고 그게 다인데 삶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그 미국 흑인 본토의 힙합을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도 안 해요. 솔직히. 왜냐면은 나는 한국 사람이고 그냥 한국인처럼 사는 게 멋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저는 이제 그러면은 힙합 정병이라는 거는 미국의 그 흑인 친구들이 하는 그 라이프 스타일을 그대로 한국에서 적용시키는 그게 병. 그게 병이야. 그게 힙합병. 그러면은 두 분은 어쨌든 미국에서도 특히 또 빅베이비님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도 이제 정말 그 흑인 친구들이랑 엄청 친해지고 오고 그 친구들이 이제 N워드 패스워드 줄 정도로 이렇게 친해졌잖아요. 근데 두 가지를 밟고 온 이후에는 생각이 좀 바뀐 거예요. 그 힙합 정병이라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또 나도 많이 바뀌었는데 또 언제 선글라스 끼신 거예요? 또? 지금도 나는 많이 바뀌었는데 그때는 이제 한창 미국 갔다가 한국 들어왔을 때 오케이 좋아 내가 진짜 한국의 미국 힙합처럼 할 거야 이랬는데 지금은 포기보다는 아니다. 그거는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그냥 한국 힙합이 맞구나 진짜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한국인들 다수가 그거를 느끼질 못해 그건 진짜 소수의 정병자들만 느끼는 그거고 한국인들의 다수 나는 한국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싶고 알리고 싶은 사람인데 그 힙합 정병을 가지고 한국에서는 이게 한국인들이 좋아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모르는 문화고 저 새끼 뭐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냥 예를 들면 이제 다이나믹 듀오 형님들처럼 막 불면증
내 통장 잔고는 조금씩 줄어들어 말라버려 뭐 힘없이 눈물 한없이 그려 이런 리릭들 이게 진짜 한국인 정서에 맞고 즐길 수 있는 힙합이구나 한국인들이 그죠. 한국인들이 공감이 돼야 되잖아. 공감이 돼야 돼. 근데 무슨 뭐 돈 벌어 방글세 왜 폰이 형 폰이 너무 디스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공감을 못 한다라는 거죠. 공감을 폰이 형 그래도 돼. 왜냐면 폰이 형 그렇게 미국에 이제 시카고 살았으니까. 사람이니까. 포니는 진짜 여러분 애틀랜타에 박포니는 친구들 진짜 있고. 미친 녀석입니다. 네. 진짜 래퍼입니다. 근데 박포니는. 이제 저는 어쨌든 이거를 이제 힙합 정병이라고 표현하면 좀 부정적으로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봐봐 이렇게는 안 바뀌어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을 것 같아서 사실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런 단어 선택이나 워딩,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힙합 정병을 우리마저도 이거를 인정하고 그 워딩을 쓰게 돼버리면 힙합 정병이라는 걸로 애초에 안 좋은 워딩이잖아요. 그걸 대중들이 이제 이걸 보는 시청자들이 힙합 정병 그럴까봐. 근데 그게 아니라 저희가 조금 순화해서 얘기하자면 로컬라이징? 그냥 미국 거? 뭐 이런 느낌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네, 좋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까지 좀 얘기를 해보고요. 네. 그러면은 다음 질문은 요거예요. 그럼 힙합이란 무엇인가? 호호. 이게 약간 좀 철학 뭐가 좀 어려운 딥한 그런 것 같은데 되게 클리셰적이고 그래도 한번 두 분께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나부터 네. 얘기하면 항상 저는 그 질문에 약간 준비돼 있었는데 뭐 저를 오랫동안 봐왔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힙합 이꼬르 새거. 새거. 힙합은 brand new. 누다. 힙합은 누다. 그리고 누다. 힙합은 누군다고요? 누. 뉴가 아니라 누. 뉴 아니야 누야 누. 알잖아. 알죠. 왜 그러냐 너. 누. 스타일 확 꾸겨지네. 알았어. 왜 그러냐 너. 알았어. 오케이. 힙합은 새거다. 이유가 새거다. 있나요?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새거에는 좀 많은 게 내포돼 있는데 일단 젊고 블링블링 그래서 해댕기는 거나 음악이나 내 라이프 스타일이나 항상 저는 힙합이 유행의 선두자 패션이든 어디든 어떤 그거에 마인드셋이든 말하는 마인드셋이든 방식이든 등등.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힙합은 새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제 어필을 하자면 빅베이비는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나이가 이런데도 아직도 이 젊고 영한 친구들과 함께 그래서 이런 마인셋이 되면 좀 덜 늙는 것 같아. 확실히 아재스러운 답변이다. 왜? 너무 아재라서 힙합이 누라고 해서 예. 누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 같아요, 형은. 그래요? 예, 새로운 시대로 가고 싶다. 나 영포티인데 누가 가고 싶은데. 아니에요, 힙합 여러분들. 그래서 좋다. 저는 원래 성격 태생이 항상 그죠? 알잖아요. 네. 장난이고요. 이래야 재밌으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또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젊은 친구들이 좀 선도를 해왔고,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또 새거다. 되게 신박한 대답인 것 같은데, 네, 영슈로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힙합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힙합 눈치 안 보는 게 힙합 아닌가요? 제가 생각하기엔. 근데 눈치 당신 안 왜 그렇게 보는 거다. 눈치를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힙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 제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오. 그래서 제가 혼자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 왜 나는 눈치를 볼까? 근데 우리나라 하면은 대명사가 눈치예요. 남 눈치 보고 보상하고. 근데 그게 왜 나쁜 거지? 왜냐면 눈치를 봐서 좋은 거가 있어요, 오히려. 그치. 서로 간에 예의를 지키고. 이게 우리만의 매력이 아닌가? 그치. 동방 예의지국이고 왜 서로 아니 우리 미국인이 아니잖아. 그냥 우리 이렇게 자라왔고 그냥 이거 보여주면 되잖아, 내 말은. 왜 눈치 안 본다고 막 헛짓거리하고 다니는 것보다는 약간 눈치를 보는 것도 저는 좋은 문화라고 생각해요. 눈치 안 볼래? 재미있게 놀래? 샤라웃 EK. 그래서 저는 눈치를 안 볼 땐 안 봐요. 눈치를 안 봐야 될 때는 저는 안 보는 스타일이라고. 그럼 눈치는 언제 좀 보시는 편인가요? 아, 약간 쇼미더머니 인터뷰 이럴 때 좀 보시나요? 눈치는 저희 비즈니스에 누가 들 때. 비즈니스를 하고 계세요? 아니 뭐 제가 뭐 어쨌든 방송에 나오고 하면서 네. 제가 하는 언행들이 너무 내 생각을
깊게 펼치다 보면은 제가 어디 나가서 할 수 있는 말이 줄어든다고 생각해서 좀 말을 아끼고 싶죠. 야 어떨 때는. 많이 컸네. 지금 영슈로님이 몇 살이시죠? 저 21살입니다. 와, 21이네. 통. 네, 좋습니다. 그 쇼미더머니 이야기를 살짝 좀 살짝. 이어가자면 네. 쇼미 때 이제 제가 알기로 로얄 44님이랑 로얄 나우 아임영님이랑 이제 같은 팀이셨어요. 또 더블 다운 형 플리키 더블 다운이랑 플리키백님이셨군요. 네, 네, 네. 그 눈치에 대한 개념으로서 요새 또 화두로 올랐던 것 중에 하나를 좀 질문 드리고 싶었어요. 뭐냐면 네. 로얄 44님께서 네. 자기를 그런 똑같은 래퍼로 부르지 말라. 자기 래퍼 아니다. 라는 발언을 SPNS 팟캐스트에 나와서 했었어요. 근데 이제 같은 팀이셨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또 같은 팀원으로서는 좀 어떤 시각으로 그 인터뷰를 좀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했던 말인 거죠. 너무 눈치 안 보는 게 힙합 맞는데 그게 내 비즈니스 누가 된다. 왜 굳이 그런 말을 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굳이 그런 말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대한민국 사람들이 뻔히 안 좋아할 거 아는데 나는 근데 그거를 굳이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제 생각이라는 게 있고 그게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색깔 드러내지 말자. 뭐 이런 나라잖아요. 그냥 다 똑같게 가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냥 튀지 말자. 근데 튀게 말할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그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때는 튀게 말해도 된다 생각해요. 근데 이게 그냥 서로 생각이 갈리는 거는 굳이 이런 직업을 하는 사람들이 굳이 해야 되나?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굳이 이 근데 말을. 또 한편으로서는 또 바이럴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네. 좀 화제가 됐던 것도 사실이고 제가 보는 로얄 44님은 그런 걸 좀 즐기시는 아티스트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땐 좀 똑똑하게 움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발언의 유무를 이제 찬성을 똑똑하죠.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똑똑하죠. 예, 그 플레이를 좀 재밌게 한다. 그래서 이런 거를 플레이를 또 잘 하시는 빅베이비 형 입장에서 또 이걸 어떻게 좀 보시는지. 호호, 거기에서 이제 질문에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생각했을 때 뭐 앞에 소개했을 때 막 뭐 아빠 칼, 뭐 태양이 집에 있나 뭐 형이 이런 진짜 레전. 형이 제일 먼저 한 거죠. 그거 여러분들 저는 플레이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진짜 삶에서 그렇게 나온 거지. 그 친구도 그럴 거예요. 진짜 그렇게 생각할걸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언론 플레이 해야지 해서 저는 어그로를 끈 게 없어요. 근데 뭐 지금 혁준이 말 들었을 때 포포 말고도 지금 저도 이제 학교 갔다 나와가지고 씬을 이렇게 구경했을 때 다 모두가 어떻게 해서든 좀 이렇게 자극적으로 네. 어떻게 해서든 자극적으로 도파민. like 치트키 No. 이제 그거는 좀 아니다. 진정성이 사라졌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쵸. 그런 부분에서라고 생각한다면 확실히 그 음악이나 가사도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거는 힙합 팬들도 많이 공감할 거라 생각하는데 가사도 최대한 재밌게 웃기게 도파민 나오고 뭔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대두가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저희 동료 아티스트들도 그런 걸 좀 많이 다루고 있고. 이 얘기에서 하고 싶은 말이 그 가사 요새 재밌게 나도 이제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힙합을 찾아보고 듣는데 확실히 가사가 또 바뀌었어. 어떻게 되냐면 전부 킴보화가 됐어. 내가 보니까. 그치. 근데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되는 게 킴보는 제가 걔를 처음부터 보낸데 걔는 실제로 진짜 웃기네요. 실제로 말도 안 되게. 실제로 동물도 좋아하잖아요. 실제로 동물도 좋아하고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걔는 실제로 그런 말만 하고 그렇게 해서 랩도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앞에 말한 대로 그게 좀 또 뜨니까 Be yourself. 우죽순으로 또 그런 식의 리릭을 따라하는 Be yourself. 따라하는 근데 그것도 어쩔 수는 없는데 자기 게 아니라는 자기 게 거죠. 아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거는 근데 그거는 잠깐이다. 랩 한 7년 차부터 깨닫게 돼요. 그치. 내가 그거를 깨달으려면은 근데 쉽지 그것도 않죠. 있었어요. 뭐냐면 포니로모랑 네. 빅베이비 형이 또 한창 이 바닥 힙합을 주도할 때 그렇게 하는 애들을 따라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 뱉어도 돼. 그냥 벌써 막 끝났어. 그렇게 해도 돼. 라임 안 맞추고 그냥 펀칭으로만 막 갈겨서 이게 리얼한 거야. 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안 살잖아요. 빅베이비 형처럼 안 살고 포니처럼 안 살고 일부러 교포 느낌 내려고 한국어 못하는 척도 하고 막 그런 애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현상은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않나. 어쩔 수 없지 않나. 어쩔 수 없는 거긴 해. 예. 모든 사람이 다 잘 할 수는 없죠. 그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학교 얘기를 방금 하셨는데 영슈러가 어떻게 보면은 빅베이비 형께서 공백 기간 한 2, 3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갑자기 슈퍼스타가 됐습니다. 영슈러에서 이제 영스타가 됐는데. 절레절레 슈퍼스타는 아니에요? 네, 슈퍼스타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호호. 겸손 좋았다, 혁준아. 아, 네. 겸손 좋았다. 일반인이죠. 그냥. 그거에 대해서 뭐 얘기하면 사실 제가 이제 학교에 있을 때도 편지로 핵주의가 이렇게 됐어, 뭐 저렇게 됐어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저는 이제 그걸 편지로만 듣는데 상상을 하죠. 핵주의가 여기까지 갔다고? 호호, 그러면 팔로워가 이 정도고 뭐 이렇게도 됐겠는데? 야, 이 자식 이렇게 됐겠는데? 이런 상상을 하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게 혁준을 떼놓고 솔직히 그 혁준이가 나간 쇼미가 10인가? 네. 이거 쇼미 디스가 아니라 그냥 팩트로 쇼미 12 자체가 너무 시청률이 안 나온 게 아닌가. 그로 말미암아 혁준이가 음원까지 올라갔음에도 나는 오히려 그거에 비해 이목을 덜 받았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제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혁준이가 그렇게 한 거는 우리 혁준이가 그릇이 큰 태도 맞고 나는 이제 혁준이 좋아하는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제 안에서 이제 혁준이가 음원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듣고 상상한 그 숫자가 있는데 저도 상상했어요. 저도 진짜 왜냐면은 저는 이미 촬영이 다 끝난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 이제 나오면은 이제 그러니까. 나 이제 이 정도 되겠는데 생각하는 숫자가 있었죠. 영슈타. 그러니까 예전에 사실 쇼미에 네. 음원까지 올라가면 내가 알기로는 거의 슈퍼스타 되죠. 한 해는 먹었어. 한 해는. 그치. 왜냐면 또 제가 그런 생각도 했죠. 왜냐면 다른 애들은 이미 방송 나왔던 애들이고 유명한 애들인데 그냥 듣보로 음원 미션까지 온 사람은 저랑 DK밖에 없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다른 사람도 했어. 그래서 이거 진짜 나 넥스트업으로 약간 조명 받겠는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돌아와서 그 쇼미를 다 보니까 내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도 결과적으로 이제 혁준이의 그 공백 기간 동안 제가 바라봤을 때 숫자는 제 그거에 안 됐지만 그래도 너무 기특하고 나는 혁준이가 자랑스럽고 와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거 조금 깊게 얘기하면 눈물이 날 정도로 자랑스러워. 그런 건 있어요. 이제 영슈러가 쇼미더머니 이후에 그리고 이제 몇 번 볼 때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제 그 슈러를 봤을 때는 약간 좀 그래도 날이 살짝 서 있고 살짝 좀 공격적이고 이런 게 조금 있었어요. 있었는데 최근에 뭐 클럽에서도 행사 때문에 잠깐 인사하고 했었을 때는 되게 칠해졌다. 그래서 뭔가 스탠스가 살짝 좀 변화를 했다. 어떻게 보면 좀 살짝 유해졌다? 네, 그런 게 있었는데 뭔가 계기가 있었던 건지 뭐 이런 게 좀 궁금하네요. 네. 뭔가 쇼미더머니 기점으로 그렇게 된 건지 혹은 뭐 어떤 일련의 뭐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건지. 애초에 저는 날이 서 있는 그게 에너지가 부정적인 에너지라 생각하거든요. 그 부정적인 에너지를 제 몸에 담아두고 싶지가 않고 일단 첫 번째로 그다음 두 번째는 사실 솔직한 이유로는 그걸 많은 사람들이 안 좋아하니까 그거 큽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사는 게 그리고 아니라고 보고 일단 그걸 떠나서 남들이 싫어하는 것 때문에 바뀐 거지만 그래서 바뀌게 돼서 제가 그 예전에 저를 보니까 얘 왜 이렇게 화나 있지? 얘 그냥 나 지금 예민해. 이거 그냥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왜 내 모든 카드를 다 보여줄 필요가 없잖아요. 게임할 때. 그냥 나 뭐 즐기고 있어. 그냥 이렇게. 이 주제로 혁준이랑 사적으로 얘기를 한 주제인데 내가 이제 제가 혁준이 보고도 혁준아 네가 항상 웃고 럽하고 방글방글하게 있어야 많은 사람들이 온다. 이제 그런 식으로도 얘기해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했지만은 근데 지금 제가 바뀌고 나서도 생각을 해보면 그게 그렇게 좋은 태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해지는 게? 남자로서 아니 유해지는 거 말고 공격적인 공격적인 거. 남자로서 진짜
리더나 진짜 멋있는 남자는 유한 이게 거죠. 아니고 음. 이거거든요. 품을 줄 아는 사람이죠. 그치. 예. 그게 그리고 어쨌든 그릇이 넓어지는 거라 생각해요. 그냥 제가 더 멋있어지고 싶어서 한 거죠. 근데 뭐 그게 결과론적으로는 나를 성장시켜 주는 거니까 저는 좋습니다. 바뀐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면에서 빅베이비 형도 날이 서 있었던 텀은 있었다 봐요. 그러니까 예전에 막 여전히 회자되는 형사와 한다이 했던 사건부터 태양이 태양 집에 있나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 경찰서 그거- 썰도 있고 뭐 하잖아요. 예. 사실 그 사건 이후에 이런 그 사건에 대해서 썰 푸는 건 지금이 처음인 것 같은데 그 사건 때도 사실 저는 날이 서 있는 제가 아니었어요. 다만 이건 있었죠. 그때 저는 경찰이 너무 싫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찔리니까 네네네. 그냥 경찰 차만 지나가도 어우 싫어. 약간 이런 상태이다 보니까 딱 그런 싫어하는 경찰이 또 그렇게 하니까 제가 경찰한테 팍팍팍 지랄을 튼 것 같은데 사실 그때 태양이 그때도 그러고 나서 제가 바로 스토리에 올렸어요.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한 거 저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바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건 쏙 빼고 그건 쏙 빼고 또 이제 자극적이게만 가긴 했는데 막 그래도 댓글이나 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막 경찰 욕도 많이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제가 잘못했어요. 그거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졸업을 하신 이후로는 뭔가 지금의 스탠스는 어떤 스탠스? 지금은 이제 앞에 말한 것처럼 진짜 슈퍼 베이비가 돼서 더 초월해 버렸죠. 이제 이제 돌을 던져도 끄떡없고 이제 완전 초월해져 버려가지고 이제는 진짜 마지막 경찰까지 사랑해 버리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마지막이었지. 진짜 경찰이 싫어. 너 알잖아. 너 형이랑 같이. 너 아니 이 형이 경찰이 너무 싫어. 진짜 항상 내가 다른 건 다 사랑해도 경찰은 싫어. 경찰까지는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도 품은 빅베이비. 이제는 경찰까지 사랑하는 대한민국 경찰 화이팅 화이팅. 진짜 그 태도 유한 거에 혁준이 얘기에 조금 더 덧붙이자면 저는 혁준이랑 사적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는데 이 녀석이 너무 기특한 점이 뭐냐면 어리고 지 나이 이 나이에 막 하고 싶은 것만 저렇게 이게 많을 건데 저랑 얘기하면서 제가 야 그건 아니야 이러면은 처음에 얘기 들을 때는 형 뭐 반격을 하다가도 지가 돌아가서는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도 베이비 형이 말한 게 맞는 것 같아 이러면서 개선을 해요. 예를 들면 야 네가 너무 싸가지 없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앞에서 얘기하면 뭐 그 새끼도 뭐 어쩌고 이렇게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래도 돌아서고는 조금 지가 깨닫고 그래 내가 그러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조금 일찍 깨달아요. 얘가 얘기해주면 그래서 뭐 질문의 결로 얘기하면 이거 보는 그리고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화나 부는 진짜 안 좋다. 그리고 부정적인 건 진짜 안 좋다. 뭐 어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거 하는 게 절대 긍정, 절대 감사하자. 무조건 긍정하고 무조건 그냥 감사하자. 근데 좋습니다. 지금 시대가 네. 근데 자극 시대가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자극 시대가 왔잖아요. 그렇죠.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에이 좀 너무 재미없다. 이럴 수 있지만 여러분들 이거는 재미를 떠나가지고 확실하게 여러분들 인생을 위해서 해주는 말입니다. 제가 또 뻔히 한 거 얘기하면 또 뻔히 하죠. 하지만 또 이런 거 얘기할 때는 또 정확하게 얘기해줘야 되니까. 근데 지금 우리 지금 시대 뻔히가 너무 좀 도파민 뻔인 것 같아. 그쵸.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되게 이제 자극적인 말 던지고 막 쇼츠 욕하고 이런 뻔이라 해야 되나? 뭐 저도 이제 그걸로 먹고 사는 직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참 힘들어요. 저도 어쨌든 하기 싫은데도 자극적인 거를 뽑아야 되는 위치다 보니까 이걸 고려하는 거예요. 시간, 돈 투자해서 영상 만드는데 엑기스가 안 나오면은 사실 사람 기분이라는 게 뭐 음악이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네네네. 열심히 음악 만든 만큼 보상. 사람들이 이제 잘 많이 들어주면 기분이 좋잖아. 어쩔 수 네, 없잖아. 네, 이제 네, 네. 똑같은 것 같아요. 영상 했는데 그치. 잘 돼야 좋은 건데 네. 또 마음 한켠으로는 그렇다고 자극적인 음악만 계속
만들 수는 없잖아요. 자극적인 가사만 해서 나답지 않게. 네. 저도 영상 만들 때 내고 싶은 그런 영상미나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자극적이지 않으면 안 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맞아. 이거 뭐 밸런스 맞추는 거죠, 결국엔. 예. 그거에 대해서는 나도 생각했을 때 나 역시도 뭐 비디오든 뭐 올리고 뭐 하면 이 조회수나 이런 게 인간에게 신경 안 쓰일 순 없지만 그래도 나는 최대한 신경 안 쓰려고 해. 그럼 왜냐하면 그거에 이제 하면 노예화가 되는 것 같아. 예전에는 스토리 엄청 자주 올렸죠. 그러니까 그치. 빅베이비의 삶을 그냥 다 인스타그램 보여줬지. 가면은 다 볼 수 있었는데 그치. 이제는 뭐 기도하는 거밖에 안 올리시던데요? 네. 그래서 사실은 예전 그런 모습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계속 막 스토리 많이 올려주세요. 아쉬워하잖아요. 뭐 아쉬워하는데 그거는 저는 다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형이. 전 태어나서 스토리가 30개 이상 올라온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최대 그러니까. 개수 꽉꽉 맞춰가지고. 그 점이 네네, 촘촘하게 네. 스토리. 근데 한 명도 없어. 근데 그걸 다 So special. 보게 돼. 네, 그걸 다 그러니까.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오, 아니, 왜냐면 오, 제보리. 모든 게 쇼츠예요. 거기 오. 스토리가. 2시간마다 새로운 게 나와. 그러니까 오. 자막만 안 달려 있을 뿐이지. 오. 와, 이번엔 난간에 올라가셨네. 이번에 돈 어디서 나서 뿌리고 계시네. 뭐 또 신발을 오. 새로 사셨네. 오, 제보리. 사실 그때 당시에 내가 그렇게 스토리 올릴 때 내 기억에 나는 게 막 스토리 올리면서 여러분들 제 스토리 많이 올리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다 지켜보게 될 겁니다. 재밌어서. 약간 나도 막 말도 그렇게 했던 게 그때는 내 자신감이 찔러 넘어서 완전 교만했지. 내가 하는 건 다 봐. 내가 하는 건 다 재밌어. 완전히 교만했지. 실제로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그런 플레이를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면 갑자기 막, 야! 하다가 갑자기, 죄송합니다. 하고 갑자기 턱걸이 땡기러 가. 그러고 갑자기- 칼자 앞구에서 갑자기 돈 뿌리고 돈 있어. 뿌리고. 그리고 클럽 밴당에 갑자기 신분증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저 팬 당했습니다. 이러고 하루가 끝나.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넘기다 보면, 와, 이 형 진짜, 뭐지? 아, 진짜로. 그리고 아침에 갑자기 하늘 사진 보내면서, 와, 감사합니다. 먼저. 네,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7,000번 글씨로 막 감사합니다. 적고 막 하시면서 좋습니다. 그 이후로 아까 어쨌든 기도하신다고 자꾸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독교에 조금 더 이렇게 빠지셨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어요. 조금 더 이제 진심 모드가 되셨는데 이 얘기하면 사실 지금 가장 좋고 가장 말 많이 하고 싶은 주제인데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짧게 설명하자면 저는 30년 넘게 기독교 특히 예수님 하나님 십자가 그냥 제일 싫어하고 더 거칠게 표현하면 그냥 쳐다만 아우 역겨워 이런 놈이었습니다. 진짜로. 그랬던 제가 지금 날마다 예수님 하나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이렇게 된 거는 짧게 얘기하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진짜요. 제가 그거를 안 믿었다니까요. 나도. 근데 네. 진짜요. 그 진짜라서 전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기 때문에. 음.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 다 불평불만 많죠. 만족이 안 되죠. 지금 이거 보고 있는 누구 하나 당신 삶에 만족 있냐고 딱 물었을 때 저는 100% 만족합니다. 이런 인간 난 절대 없다고 봐. 인간은 절대 100% 만족할 수 없어. 근데 100% 만족하려면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돼. 진짜요. 그 연결되면은 만족. 연결되면 네. 내가 그지 진흙 속에 있어도 감옥에 갇혀 있어도 막 생기가 기뻐. 돈다. 기뻐 생기가 돌아. 그러면은 그 학교에 계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메시아라고 하나요? 뭐 잘 모르겠네요. 뭐 이렇게 그 인사를 이제 하러 왔나요? 그거를 얘기하면은 학교에 들어가기 딱 2주 전에 제가 교회에 갔는데 그때 교회에 가서 기도했던 게 뭐냐면 식물 합법화 되게 해주세요. 그 다음 두 번째 기도가 하나님 저 성경을 다 읽어보고 싶어요. 성경 다 읽게 해주세요. 근데 세상에 유혹이 너무 많아서 나 책을 못 읽어요. 근데 당신이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다며 나 성경 다 읽게 해줘봐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2주 뒤에 제가 학교에 들어가 버렸죠. 학교에 들어갔는데 눈앞에 성경이 있어. 아, 성경 읽으라고 보낸 거구나. 그런데 뭐 사방은 다 막혀 있고 휴대폰도 없고 아무도 없고 내 눈앞에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냥 미친 듯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죠. 근데 제가 결과적으로는 성경을 사독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사독을 했거든요. 네네.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하면 제가 그걸 읽고 이건 진짜 인간이 쓴 게 아니다. 이건 진짜 인간이 쓴 게 아니다.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들 책 읽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의 지혜를 좀 보고 배우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사람한테서 예를 들어 뭐 오타니라는 엄청난 야구 선수가 책을 냈다. 그럼 뭐 와 오타니가 어떻게 저런 선수가 됐을까? 책이 궁금하네 이러면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나는 여러분들 신이 쓴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면 신의 능력을 받습니다. 진짜. 신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안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그게 없어집니다. 진짜로. 영슈로는 지금 기독교 이제 교회 전 계속 가시나요? 크리스천이죠. 아, 저는 크리스천이죠. 음, 저는 근데 성경을 믿는 게 세상에 자기의 그러니까 그 어떤 인물에 대해서 잘못을 다 드러내는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 아멘. 왜냐하면은 모든 종교에서는 다 잘한 거를 적어놔요. 그렇지. 그렇지. 모든 역사책도 그렇고 그렇지. 나는 최고고 맞지. 내가 1등이고 내가 이 물러쳐냈고 나는 이런 왕이야. 이건 느낌인데. 그렇지. 근데 성경은 근친상간부터 해서 다 인간 보여주잖아요. 모두에 다 보여줘. 말이 안 돼. 특히 나는 최고 말 안 되는 이건 진짜 말이 안 된다는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그 사실을 나는 인류 80억 인구가 다 안다고 생각해. 알지만 못 믿는 거지. 그 얘기는 알지만.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기 직전에 어떤 말을 하고 죽냐면 하늘에다 대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러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하고 죽어. 난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예를 들어 재벌이 네가 지나가는데 남궁재벌 저 새끼 존나 재미없어 하고 뺨 때리거나 침 뱉으면 네가 빡 떨잖아. 열받죠. 열받잖아. 예.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걸 다 당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죽어버려. 이 대사는 인간이 쓸 수 없는 대사야. 인간이 쓴다면 그 대사를 쓸 수가 나는 없다고 생각해. 그 발상이 안 된다. 발상이 안 된다. 왜냐하면 인간의 대본은 영화는 보면 복수를 남는. 만약에 이 범죄자가 우리 엄마를 죽였다. 그럼 내가 다시 커가지고 이 새끼를 죽여버릴 거야. 이게 인간의 발상인데 이 누구나. 근데 이 진짜 이 신의 발상은 인간이 발상할 수 없는 그거야 진짜로.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무교입니다만은 이제 그런 점에서 용서할 줄 안다라는 것은 곧 그들의 그릇의 크기를 좀 갖는 것 같아요. 결국에. 그치 그러니까 진짜로. 결국에는 그걸 용서할 정도의 그릇이어야 이런 걸 쓸 수 있다라고 본 것처럼 그걸 용서하는 사람이 되면은 그들과 같은 시야로 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치. 그거 여기서 한 번만 난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예수님 제자가 예수님한테 그러면 혁준이가 내한테 이렇게 깝치는데 내가 한 이 새끼 7번 봐주면 됩니까? 한 7번 정도 용서해주면 됩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봐. 그때 물어본 이 나의 마음은 내가 7번 정도 용서해주면 예수님 나 진짜 그릇 큰 거죠. 나 잘한 거 맞죠? 이런 마음으로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 아니 7번을 70번까지 용서해줘라 이래 말해. 근데 그 표현이 7 곱하기 그건데 이거 성경에서 7은 무한수인데 즉 무한으로 용서해주라고 예수님은 말을 해. 얘가 하루에 몇 번을 네한테 작같이 해도 무한으로 용서해줘라. 왜? Why?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니를 무한으로 용서한다. 진짜 말이 안 돼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뭐에 상처받고 상처가 많잖아요. 이 말에 상처받고 저 사람 태도에 상처받고 이런 거 그것조차도 분하지 말고 기도하고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넥스트로 커집니다. 진짜예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쯤에서 또 준비한 다음 질문으로 좀 네.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연스럽게. 아무튼 식물 얘기를 하셨는데 네. 식물 합법화. 이 식물 혹은 보약에 대해서 뭐 가치관이 좀 바뀌었나요? 그 이후로? 완전 확 바뀌어버렸죠.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이제 학교에 가서 성경을 읽기 전에 저는 이거 해도 되지 않나? 그 뭔가 음악 예술에는 필요한 거 아니야? 자연이 주는 건데 이러면서. 네. 이렇게 했는데
성경을 일단 읽으니까 성경 읽기 전에는 기준이 그냥 내 기준이었어. 아, 이렇게 저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지 저렇게 해도 되지 기준점이 없었는데 성경에 그 기준이 다 돼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걸 읽고 나니까 내가 반박할 수가 없는 거야. 일단 성경 말씀에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셔. 취하지 말라 하는데 일단 보약이든 그거 식물이든 취하는 거잖아. 그렇죠. 취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술이나 담배 같은 것도 같은 개념으로 같은 개념이지. 일단 근데 담배는 취하는 건 아닌데 나는 담배도 안 피지만 담배에 대해서 부정적이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담배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나는 담배 피면서 좋은 얘기 하는 사람들을 본 적 없어. 우리나라 문화가 쉬는 시간 되면 다 같이 담배나 피면서 사회생활 같은 거잖아. 이렇게 모여가지고 남 얘기나 하고 남 얘기나 하고 그거 피면서 불평불만. 씨발 빨리 집에 가고 싶다. 네. 이러고만 있어. 회사원이든 어떤 직업군이든 모여가지고 담배 피면 좋은 얘기를 안 해. 그래서 지금의 나는 어떤 상태냐면은 부정적인 거는 다 멀리하고 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영슈로도 좀 공감하나요? 저는 담배를 펴가지고 근데 그건 남 아닌데. 얘기가 나올 때 안 낄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어쩔 수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사실 네. 그 뒤풀이나 술자리 잘 안 가요. 가면은 저도- 남 얘기를 무조건 하더라고요. 이 아티스트 분들이랑 촬영하고 뭐 뒤풀이 하러 가서 한잔 하면은 누구 힙합 아니다. 누구 뭐 같다. 그러면은 같이 있으면은 같이, 스며들지. 네, 스며들거나 혹은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기 때문에 저는 땡 끝나면 바로 집 가서 편집해야 됩니다 하고 바로 째껴버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식이 되면 어떻게 하냐.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뭐 우후 죽순을 읽는데 뭐 A라는 인물을 꺼내가지고 다 뭐 뒷담을 하고 있다. 그러면 나는 그걸 듣고 어떻게 하냐. 갑자기 난 A 칭찬을 해버려. 나는 그래도 A가 그래서 좋은데? 표정 뭐야? 영시로 표정 왜 그래요? 너 솔직히 맞잖아. 이 자식이랑 사적으로 있을 때도 저는 항상 야 욕하지 마. 아니요. 남 욕하지 마. 합니다. 왜? 욕 안 해요. 욕 안 해요. 아니 제가 당신한테요. 예. 아니 그러니까 욕을 안 한다고요. 저는 잘. 그래서 요즘 많이 안 하게 됐죠. 예? 하지만 근데 이 나이 때는 또 어쩔 수가 없는 그거는 여러분도 이해해 주시고. 21살이면 네. 세비지 해야죠. 사실 80살까지 다 합니다. 그렇죠. 그냥 진짜. 이거 뭐 그거 안 하는 사람 없는데 뭐 없으면 대통령 욕도 하는 게 인간인데. 그렇죠. 근데 저는 진짜 최대한 안 하려고 하고 그런 무리에서도 오히려 화제를 전환시키려고 해요. 그런 얘기가 나오면. 근데 사람들이 남 얘기하는 거 제일 좋아하잖아요. 제일 좋아하죠. 네. 제일 좋아하죠. 사실 따지고 보면 저희 팟캐스트에서도 여러 아티스트 분들이 이제 거론은 됐지만 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가십거리로서 가십거리. 혹은 거기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사실 사람들은 궁금해요. 제 생각엔. 요거에서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지금 떠올랐는데 제가 보약 시절 빅베이비 때가 사실 뭐 이렇게 뭐 라방 하던가 익하다가 뭐 풀업 투투에 대해서 이렇게 느끼하다 표현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갑자기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딱 깨달은 게 뭐냐면 남을 욕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저 역시도 풀업 투투를 그렇게 했던 거 풀업 투투를 샘내서요. 질투해서. 싫어서 가요. 그래서 지금의 저는 안 그러고 그리고 오히려 없는 자리에서 남을 세우는 말을 하고 싶은 거지 오히려 더.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지만은 경험한 거지만은 부러워서 보통 그런 거예요. 제가 했을 때도 그렇고 제가 당해봤을 때도 보통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가 뭐 이렇게 너 디스 당했대. 그거 부러워서 그런 거야 라고 이제 막 속은 사실 막 화나고 왜 나를 욕했지 막 이럴 수 있지만 따지고 보면은 제가 남 욕을 했을 때 그런 심정으로 했었던 그치.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비워지니까 제 것만 하고 집으로 그냥 째껴서 혼자 편집하고 할 일들 하다 보니까 이게 더 좀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좋지. 네. 그것도 좋지. 그러면은 요것도 궁금해요. 국내에서 에너드를 진짜 제대로 쓴 그쵸. 그런 래퍼 중에 한 명인데 그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앞에 혁준이랑 비슷한 것처럼 굳이 이렇게 사람들이 그거 할 만한 걸 내가 해야 되나 지금 그렇게 생각이 바뀌었고
사실 그때 당시에 나는 이런 거였죠. 그 N워드 그게 그런 거지만은 나가 긍정적이고 멋진 걸로 바꾸고 싶어. 약간 이런 그거였는데 말이 안 되는 논리죠. 그런가? 저는 사실 좀- 그래서 생각합니다. N워드 근데 사실 미국 본토는 N워드 쓰는 게 다 써요. 백인도 쓰고 동양도 쓰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요새 10대 애들은 더 그런다 하더라고요. 그 아니- 같이 이렇게 학교에서 좀 있다 보니까 특히 유럽 제가 이제 프랑스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프랑스 친구들은 이제 10대끼리는 서로 이제 너무 친해졌으니까 흑인 애들은 동양인 애들한테 칭칭총이라 하고 그리고 그 아시아 애들은 지들끼리 맨날 노니까 그 흑인 애들한테 N워드. N워드를 사실 하고 친한 거죠. 서로 친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앞에랑 비슷한 것처럼 내가 동양인으로서 칭칭총을 듣고 기분 나빠한다? 그럼 난 진짜 칭칭총이 된 거야. 근데 니거도 그 옛날 그건데 그거를 옛날 흑인 노예 그거를 지금 듣고 난 이거 이렇게 하면 그 진짜 걔가 노예가 된 거지. 자기가 자기가 말하는 좀 위험한 아, 것 좀 같아요. 그런가? 그 논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실은? 아무튼 아니 근데 물론 좀 그 민감한 말인 민감하지. 것도 사실이긴 하죠. 왜냐면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전부 찐따다 뭐 노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치.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저는. 어쨌든 결과는 네네. 이제는 더 이상 부정적인 단어나 그런 네. 그거를 하고 싶진 않다. 부정적인 그냥 다 금지시켰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냥 다 금지요. 아무도 하지 말고 아무나 하지 말거나 아니면 다 쓰게 하거나 뭐 근데 뭐 얘는 이래도 되고 쟤는 저러면 안 돼. 뭐 그것도 웃기긴 이게 너무 하죠. 가십인가? 그냥 차라리 안 하는 거 뭐 다 쓰지 말고 그냥 그러면은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 어쨌든 저는 또 욕이라는 게 그러니까 부정적인 얘기일 수 있겠지만은 또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유대감의 형성으로 또 작용을 하고 그런 나이가 있고 그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N워드나 혹은 뭐 이제 동양인 비하하는 거나 백인 비하하는 그러니까 그들끼리 다 같이 있는 집단에서 서로끼리 뭐 친해서 이제 친밀감 표시로 이제 서로가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어린 친구들이면 뭐 친근감의 표시로 나이 들어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엔. 그들끼리 오케이면. 근데 이제 영슈러나 이제 빅베이비 형께서 말씀하신 요진이 이거 같아요. 대외적으로 네. 오히려 흑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그 불특정 다수가 네, 보여지는 네, 그런 그렇죠. 곳에서 굳이 그 얘기를 할 필요 있냐라는 거죠. 굳이 사용할 일도 없고 그렇게 보여서 좋을 거가 있냐라는 얘기인 거죠. 뭐 참고로 그 당시 제가 N워드 막 쓰고 그랬을 때 인스타 폭주했을 때도 막 흑인들은 오히려 너 N이다. 너 N이다. 너 N이다. 너 N이다. N이다. 너 N이다. 저도요. 심지어 미국에서 BBC 모스 벨트 사러 갔을 때 애들이 야 너 N이야. 너 이제 내 N이야. 이래서 너 N이라 해. 이래서 N 하니까 애들 다 좋아하고 야 너 내 N이야. 이제 N이야. 이랬는데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고 미국에도 야 너 N 왜 써 하는 흑인들도 있죠 분명히. 그러니까 좀 생각이 다 다른 거니까 쿨하게 갈 순 없나? 갈 수가 없죠. 왜냐면 모든 사람이 쿨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생각이 다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아, 근데 다 쿨했으면 좋겠는 게 저희 발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그렇죠. 댓글이든 뭐 누가 봐도 재밌게 하자고 해서 재밌는 건 재밌는 건데 근데 뭔가 쿨하지 못한 그런 의견들이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에. 예, 예. 탁상공론이죠. 약간 그러니까 뭐든지 꼭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주제든 재밌자 한 거에 죽자고 달려드는 여론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저는. 예, 예. 맞아요. 제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두 분께서 좀 추구하시는 힙합 패션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네. 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냥 본인들이 생각하는 이렇게 입어야 그래도 힙합 패션이지 않나? 그런 것들이 딱히 좀 정해져 있을까요? 아니면 아무렇게나 입어도 힙합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부터 뭐 말하자면 이제 저도 공백 기간 거의 한 3년이 지났고 나오자마자 뭐 핵주나 형 이제 스키니 안 돼요. 통바지 입어야 돼요. 이 말 처음에 나왔을 때 들었을 때 어떠해? 통바지? 좀 근데 똑같은 말 했죠. 누가 똑같은 말 했다고요? S9. S9이라는 래퍼가 있습니다. 네. 그런 말 듣고 이제 내가 생각하던 힙합 룩이 있었는데
통이라고 통바지라고 와 90년대 우텐클랜 오 뭐야 막와 그러니까 속된 말로 YN 패션을 입던 사람들한테 옛날 빈티지 그치. 느낌의 그걸로 돌아왔다 이런 느낌으로.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결국 돌고 돌기 때문에 뭐 또, 하나가 특정 지어진 패션이라고 하기가. 또 이렇게 온 게 아닌가. 그리고 또 나도 지금 뭐 여러분들 제가 하반신 안 보이지만은 지금 뭐 통바지 입고 나도 결국 앞에 말했던 것처럼 힙합은 누고 지금 흐름이 이렇다 하면 난 그 흐름에 타겠다. 흐름에 타겠다. 새로운 거. 막 내가 옛날에 막 그 트랩 패션이 힙합이다 하면서 그것만 고집한다며. 바닥 힙합. 그것만 네네. 고집한다며. 내 가치관, 내가 생각한 앞에 말한 힙합이랑은 또 다른 거지. 네, 새로운 건데. 새로운 거를 못 받아들인 거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네. 뭐 그렇다. 결국은 돌고 돈다. 욕할 게 없다. 영슈러가 생각하는 힙합 패션은 뭐예요? 힙합 패션이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 그 고쇼핑 컨텐츠 찍을 때도 네. 다들 하니까 난 좀 다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영슈러만이 보는 또 패션의 그 기준이 다를 것 같아서요. 제가 생각하는 패션이요. 네, 힙합 패션. 그냥 그 사람한테 잘 어울리면 그냥 알아서 입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너무 저도 정해진 틀에 있었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 2021년, 2020년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입어야 된다는 게 있었거든요. 이래야 프레시하다. 그러니까 아미리 입어야 되고 에어포스 신어야 되고 뭐 있잖아요. 네네. 사이즈 딱 맞춰서 가야 되고 이게 좀 부서진 느낌이랄까? 그냥 아니 부서진 것도 아니고 그냥 형 말대로 도는 거죠. 그 유행이 그냥 언젠가 또 그 스키니진 유행이 또 올 오지. 거예요. 와요. 조던 다시 유행 올 거예요. 또. 다시 오고. 난 근데 그게 좋아. 아직도? 네. 아직도 좋긴 해. 그게 더 좋긴 해.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우리가 말하는 게 YN 패션인데 그들이 이제 성공한 이후로부터 그 바뀌죠. 좀 하이엔드랑 뭐 그런 뭐 릭 오웬스라든지 뭐 ERD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주축 잡고 있잖아요. 뭐 크로마츠도 그렇고 거기서 내는 게 사실 스키니를 많이 내진 않단 말이에요. 오히려 후드일 때 아미리진 같은 거 더 많이 입고 근데 취향 차이인 것 같긴 한데 돈 많이 벌수록 자연스럽게 그런 좀 디자이너틱한 좀 큰 그런 그런 걸 입을 수밖에 없고 스타일리스트들도 그런 거 붙고 심지어 영보이도 스타일리스트가 입혀주거든요 요새는.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특정 지어지는 걸로 하나로 좀 잡기엔 무리가 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입으면 되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장르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뭐 제 개인적으로는 작년 기준 그리고 올해 아직까지도 전자음악과 힙합이 좀 결합이 된 그러니까 마디수를 힙합을 좀 사용을 많이 하고 테크노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묻어진 그리고 튠베이스의 어떤 음악들이 마치 그게 힙합의 요새 힙합, 누 힙합, 기본 이게 이제 디폴트다로 되어 있는데 제 생각은 좀 다르거든요. 본토에서는 여전히 애틀랜타나 뭐 루이지애나나 마이애미나 각각에 대한 그 트랩 기반의 힙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두 분은 좀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또 뭐 나부터 얘기를 하자면 앞에 말한 건 비슷하게 본토 힙합이랑 여기랑 더 이상 비교를 할 수가 없고 논할 수도 없는 것 같아. 이제 본토는 아직 뭐 그런 거 좋아하는데 이렇다 막 그냥 나는 음악적으로 그걸 장르적으로 얘기했을 때 딱 많은 사람들 공감하게 얘기해주면 진짜 다이나믹 듀오 형님이 진짜 한국 힙합 아닌가 그런 막 리쌍이나 네, 영슈러의 생각은 어떤지. 그러니까 요지는 다시 말씀하면 이겁니다. 이제 전자음악과 이제 결합이 된 힙합은 항상 결합이 되어 왔으니까 그게 이제 디폴트가 되어 가는 느낌인데 힙합이라고 한다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영슈러는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나라는 아직 힙합이 자리를 안 잡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 그런 흐름에 대해서. 네 그냥 이 나라가 미국 LA보다 작아요. 그쵸. 근데 LA만 가도 LA 힙합이 있고 애틀랜타만 가도 애틀랜타 힙합이 있고 영국만 해도 영국 힙합이 대표하는 UK 드릴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대표하는 장르가 없고 다 달라요. 그게 좀 저는 이 대한민국 힙합을 전 세계에 못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이 뭔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장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네. 전자음악과 결합이 된 그런 음악들이 주를 네. 이룬다 재차 강조드리자면 네. 그게 한국 힙합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한국을 대표하는 힙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그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 K-팝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그게 K-팝 네, K-팝은 K-팝인데 네. 엄연히 말하면 힙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힙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전자음악 플러스 힙합 이게 K-힙합이 된 시점이다라고 느끼는 건데 그게 오히려 좀 더 좋은 점으로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반면에. 이거는 좀 번외긴 한데 재불림의 지금 질문에 사실 저는 제가 학교 갔다 와가지고 요즘 한국 힙합 그 전자 그거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 혹시 그런 힙합 하고 있는 아티스트 실명을 네. 알려줄 수 있나요? 뭐 대표적으로 EK님 계시고 뭐 CK와 릴모시핏이 같이 했던 러브라는 곡도 어떻게 보면 힙합 틀이긴 하지만 전자음악이라고 다 볼 순 없지만 그런 결을 좀 유지하고 있고 에피도 애초에 그런 음악을 가고 있고 상민이도 그렇고. 네, 상민 씨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거론된 사람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 넘어온 특히 뭐 블레이디에서 영향을 받아서 혹은 투올리스 뭐 네이츠 뭐 이런 친구들 혹은 네스밴드도 그렇고 뭐 오사마손도 그렇고 또 애틀랜타 힙합도 좀 많이 변화를 하고 있거든요. 영떡 쪽에 뭐 OA 그룹들이 내는 암비시우스. 사운드를 좀 많이 다르고 있고 디저스나 다이아몬드나 사우사스 실루엣 이런 친구들 반면에 또 어떻게 보면은 네 그게 주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따지고 보면 그러면 이렇게 가자. 혁준이 네가 그래도 너는 지금 그 다 이를 또 다 보고 듣죠. 다 네. 듣고 보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너는 어떤 음악이 좋고 어떤 음악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그냥 거 없어? 다 들어요. 그러니까 왜 이거를 굳이 막 나눌 필요가 있나 이래서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죠. 그냥. 듣고 그러니까 싶은 거 우리나라 듣고. 우리나라는 힙합이 없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나라는 힙합 단일 그 뭔가 우리 K 힙합이었다는 게 존재한 적이 없어요. 아니 존재한 적이 있을 수 있었겠죠. 그냥 제가 느끼는 바는 제가 태어나고 본 것만 말하는 거잖아요. 저는 어리니까. 형 시대 때 어떤 힙합이 있었는지 난 모르고 그냥 저는 그냥 제가 살았을 때 힙합을 말하자면 우리나라 힙합이 완전히 자리 잡았던 적이 없으니까 맨날 뭐 힙합이 쇠퇴했다니 뭐니 이런 소리가 힙합은 장르고 라이프스타일인데 뭐 쇠퇴가 어디 있어요. 그냥 삶이지. 근데 이제 그냥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미국 건너편에 있는 땅이나 뭐 영국 건너편에 있는 땅이나 여기 있는 땅의 노래를 뭐 듣고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면 하는 거고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막 내가 이게 메인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결국에는 결과론적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팔린다. 근데 뭐 팔리고 말고를 떠나서 예술하는 거니까 하고 싶은 거 하면 된다 생각해요. 저는. 그러면은 뭐 일본으로 보면은 네. 재즈 힙합은 누자베스 같은 사람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힙합 일본 힙합의 고유였던 틀이 됐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맥락에서 아까 빅베이비 형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리쌍이나 다이나믹 듀오, 에픽하이 등등에 대한 게 진짜 그거야말로 한국 힙합이 아닐까라고 말씀하는 요지가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항상 새로운 거라고 하셨잖아요. 힙합은 뉴. 그러면은 새로운 걸로 가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이건 있어. 이런 거지. 그래서 이제 나도 생각했을 때 와, 그 형들의 그게 참 대단했구나 이런데 내가 그 사람들 음악도 좋아하고 꼬꼬마 시절 그 사람들 음악을 들었지만 그래도 이제 점점 머리 크면서 요즘은 막 유튜브로 전 세계 음악을 다 보고 들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사실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한국 음악보다는 미국 음악이 재밌고 더 때깔이 좋으니까 버라이어티하고 시장도 크고 그걸 보는데 뭐 다 따라하기 급급한 게 현실 아닌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네. 아니 미국 건데 그렇지. 뭐 우리나라 힙합이 어디 있어 솔직히 말해서. 이게 진짜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래서 뭐. 아니 우리나라 힙합 있죠. 형 말대로 그거 그게 진짜 그래서 우리나라 힙합은 반대로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새로울 것 같아요.
요새 요새 비트에다가 갑자기 진짜 우리나라 청년들의 막 그런 걸 써요. 그러면 오히려 쉬었음 청년 이러면서 어. 뭐 너네들 뭐 내 고통을 설명 너네들 알 수가 없어 뭐 이런 무슨 책가방을 메고 가는 그 길 뭐 이런 걸 갑자기 야자실을 가야 되고 강제로 학원을 가야 했어. 그래서 대학을 가야 했어. 뭐 네. 이런 거 얘기하는 그치. 거죠. 네, 군대를 신선할 가야 것 됐어. 같은데? 뭐 이러면서.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공감 부분에서 또 괜찮네요. 네. 공감이 되는 음악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이거 조금 번외긴 한데 사실 근데 요번에 나 스택스 형 앨범을 쭉 들었는데 빌 스택스. 와, 형님 진짜 한국 네. 힙합 아버지 은퇴 앨범 진짜 형님 사랑합니다. 너무 좋지 진짜. 않았나요? 저 되게 좋게 들었어. 와 진짜 깜짝 놀랐어 나는. 그리고 와. 거창하게 가려고 하지도 어. 않잖아요. 쿨하게. 와 진짜로 최고. 네. 샤라우트 빌 스택스. 그 형님 진짜 한국 힙합인 게 와, 진짜 이거 설명하기 너무 힘들지만 그 형님처럼 한국에서 시작부터 여기까지 네. 영한 애들과 함께 이번 앨범도 진짜 그렇게 뽑아내고 랩해버리고 와 그런 래퍼는 진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쯤에서 음악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이제 두 분께서 준비하고 계신 어떤 음악들 그런 거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영슈로 먼저 한번 해볼까 이번에? 저는 힙합을 하고 싶지가 않고 그리고 또 어허. 로얄이라 같은 말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제가 낸 노래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원래 팝적인 걸 하고 싶어 했던 사람 형이 알잖아요. 그건 알죠. 저는 원래 그랬어요. 처음부터. 그냥 힙합이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니까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힙합이니 뭐니 이게 힙합이냐 랩이냐가 아니라 힙합은 그냥 삶. 내가 생각하는 거 사고방식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힙합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팝적인 것도 하고 싶고 뭐 힙합도 하고 싶고 R&B도 하고 싶고 다 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거 좋아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음악 하고 싶은 사람이라서 그냥 그런 음악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대중들이 좋아하는 음악도 만들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싶고 그냥 몇 월쯤에 그러면은 좀 저 5월 달에 나올 거고 저는 제 음악의 매력이 너무 힙합답지 않은 게 제 매력인 것 같아요. 제 음악이 이지 리스닝도 되고 그냥 뭔지 알겠다. 공감도 되는 것 같고 사람도 그러니까. 라이트하고 왜냐면 저는 일부러 사랑 노래 쓸 때도 되게 더러운 사랑 노래를 잘 안 써요. 일부러 더러운 사랑은 뭐예요? 뭐 예를 들어서 toxic love 뭐 아니면 like 너무 이제 바람 피고 이런 노래를 안 좋아해요. 제가 쓰고 싶지가 않아요. 제 Real man이 아니다 그거. 네. 진정한 사랑 얘기도 네, 아니고.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게 멋있게 소비되는 게 싫어요. 왜 그러니까 멋있는 게 아니라 생각해요. 그게 악영향이라 생각해요. 오히려 왜냐하면 무슨 부모님이 그랬다 생각해봐요. 솔직하게 말해서. 안 좋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멋있게 예술에서 표현하는 거는 나는 멋없다. 그거를 내가 그거를 100% 내가 진짜 착한 사람이라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거까지 막 내가 디스코그래피를 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그렇게 끼치고 싶진 않아요. 내가 아무리 나쁜 놈이라 해도. 그리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실제로 본인이. 네, 그렇죠.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실수하더라도 내가 그런 거를 쓰고 싶지 않아요. 세상 밖에는. 알겠습니다. 그럼 빅베이비님은 최근에 또 이제- 되게 화제였죠. 그 I'm a baby, 빅베이비. 뭐 하제라 하기도 좀 네. 그렇지만 아무튼 저는 얘기를 하자면 네. 이제 옥살이 하기 전에 학교 가기 전에 저는 폰이랑 함께 하면서 폰이랑 함께 듣는 노래는 시카고 드릴 듣고 걔들 가사 막 죽이니 내가 몇 명 죽였어 맨날 죽이니 살리니 총을 쐈니 마니 너 어딨니 마니 그런 것만 듣고 젖된다 우리 펄크세 먹어야 매트리스, 되고 매트리스. 뭐 해야 되고 보약 먹어야 되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런 가사 쓰고 이게 맞지 이랬는데 이제 저는 결과적으로는 혁준이 말대로 그게 좋은 영향이 아니다. 그 악영향이다 그거는. 그런 가사를 쓰고 죽고 자 감옥 가고 감옥 가고 이제 결과적으로 나는 어떤 음악을 하고 싶냐 힙합 나도 떠나서 그냥 긍정적이고 그러니까 좋은 메시지. 좋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음악. 뭐 요번에 뭐 살짝 릴스 그렇게 됐던 것도 뭐 약간 퍼니하거나 아무튼 사람들한테
막 너무 딥하게 빠지는 그런 음악을 안 하고 싶어. 그 예전에는 예전에는 네. 그런 음악들을 좀 하려 했고 그런 가사 막 지금도 내 폰에 아직 뭐 공개되지 않은 녹음한 거 많은데 막 이제 나와서 들어보니까 아 내가 이런 가사 쓰고 이런 랩한 거 부끄럽고. 지금의 또 빅베이비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거. 그때는 나 이렇게 살아를 거침없이 보여주는 빅베이비였다면 그렇지. 이젠 또 다른 빅베이비니까 그거는 그렇지. 예전 모드잖아요. 그리고 더 확실한 거는 뭐 혁준이도 알겠지만 내 측근들 내 주변 애들한테도 내가 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나 그랬던 놈인데 그게 다 모든 게 악영향이었어. 막 나는 처음에 시작할 때 야 흑인들 다 보약 먹고 랩핑 갈기잖아. 식물 다 뭐 그걸 하고. 식물 먹고 해야 돼 이랬는데 아니야. 절대 아니죠.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냥 지금의 나는 이제 저의 음악적인 그걸 얘기하면 아예 저를 싹 잊어주고 새로운 저를 기대해 주세요. 지금의 제 마음은 뭐냐면 열심히 좋은 음악을 위해서 노력하는 빅베이비가 될 겁니다. 그 전에 빅베이비는 보약 먹고 헬렐레 팔렐레 해가지고 야 해봐 이런 저였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진짜 더 심려를 기울이고 노력하는 래퍼 빅베이비. 그러면은 이제 신인 힙합 래퍼들 그리고 그거를 좀 동경하는 친구들이 이제 많을 거 아니야. 이제 힙합 시작하는 사람들. 근데 절대 아니다. 그치, 절대 절대. 아니죠. 여러분들 이거 보고 봐. 지금 뭐 래퍼 지망생이거든. 지금 많은 방구석에서 랩핑 갈기고 있는 여러분들 절대 보약 X. 그리고 정신과 약든 더더욱 X. 팝제니 절대. 그게 오히려 이게 힙합이라는 엔터 사업이 저는 어쨌든 엔터 사업이잖아요. 이 엔터 사업이 정말 악영향을 끼친다 생각해요. 병 들어가는 거야. 이게 팬들도 병들고 아티스트들도 병들고 그래서 결과값은 병신이 돼버리는. 해리 형이 한 말이 있거든요. Q&A 그거 보면서 느꼈던 게 이 엔터 사업을 다 믿지 마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저도 이 인더스트리를 누가 움직이는 사람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근데 그게 좋은 영향, 이거 너무 딥한 얘기인데 그걸 좋은 영향력을 안 끼치려고 이렇게 만든 거일 수도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매트리스가 있다 이렇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 엔터 그리고 방송 이런 것들이 다 매스메디어 이런 것들이 다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를까?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하거든요. 뭐 제가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것 같아요. 어린 친구들이. 아, 이게 맞다. 그러니까 안 좋은 것까지 다 받아들이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그게 이렇게. 아, 이 안 좋은 것도 다 해야지. 이게 진짜 이거지.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여론들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솔직히 좀 남성적이고 마초적인 그런 힙합의 문화들이 있다 보니까 나 이만큼 거침없어를 많이 보여주는 것이 곧 멋으로 느끼는 어린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네. 여기에 제가 또 하나만 덧붙이자면 제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데 제가 쓴 가사에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나 뭐 예를 들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래퍼들 전부 경찰 욕만 했었지. 나 근데 진짜 경찰 면상에다 욕을 뱉었지. 근데 그런 힙합 이제 안에 나 반성했었지. 제가 이런 가사를 적은 것처럼 그 약간 비슷한 게 힙합이라 하면 반항심 막 이렇게 해서 거칠고 남성미 막 이렇게 내가 낸데 이래야 되는데 결과로 설명하자면 그거 아닙니다. 인간은 어떤 인간이고 뭐 시카고 릴덕이건 푸샤시티건 결국에 한낱 인간이고 다 연약한 인간이고 아무리 그래봐야 안 되고 만약에 지가 그렇게 끝까지 간다? 그 결과값은 옥살이거나 그걸 지금 몇 년간 보여주고 있는데 그쵸. 아직도 못 깨닫고 있어요. 지금 이게 30년을 했는데 30년 그 투팍 시절 때부터 지금까지 다 깨꼬닥 제일인데 왜 그거를 이건 엔터라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하는 것도 이래야 팔리니까 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위에 있는 아티스트들이 예를 들어서 21 세비지가 이런 말 했거든. 나 이런 가사 쓰기 싫어. 퓨처도 나 이렇게 안 하는데 맞아. 나 이런 뭐 예를 들어서 Drinking Lean 뭐 Percocet 이런 말 하기 싫어. 근데 나 이거 해야 돼. 왜냐면 사람들이 그 퓨처를 원해. 그 모습을 그 과거에 그 허덕였던 퓨처, 빅더 퓨처를 빅더 원한다고. 퓨처 막 그 뭐 식물 팔아야 먹고 살 수 있었던 옛날 그런
그런 스트릿 크레딧을 원하지 사람들이. 예. 네, 그게 악영향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자기도 잘못된 거 알면서 네. 어린애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힙합을 제 생각에는 좀 똑똑하신 분들이야말로 그 엑기스를 잘 자기한테 써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요새 좀 다시 듣기 시작하고 있는 래퍼가 D-Baby거든요. 거기 중에 그 I Need Love라는 곡이 있어요. 그거랑 펄코셋 베이비도 있고. 근데 두 곡이 이 친구가 사실 정키예요. 그러니까 앨범 명도 정키 모드 뭐 이런 걸로 내고 하는데 결국 가사의 요지는 정키가 되자 이게 아니라 정키였던 나의 모습에서 벗어나고 싶어가 요지인 거고 그래서 나는 스튜디오에 맨날 하루 종일 있어서 음악 열심히 만들어 그리고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문자 돌렸어 우리 힘들었고 내 사촌 형 막 죽었고 뭐하고 이런 가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좀 제 시선에서는 그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와 진짜 저렇게 떡 라이프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오늘 하루도 이 좋은 정신과 아침 개운하게 해서 운동할 수 있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또 힘들어하는 동생들 연락해가지고 같이 도와줄 수 있고 이렇게 좀 저는 받아들인단 말이죠. 힙합을 좋게 나한테 엑기스만 뽑는 거죠. 거기서. 그치. 그러니까 그게 그 차이인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자아가 좀 형성이 안 되고 이제 갓 그치, 20살 어린애들. 되고 랩 시작하는 친구들은 더블컵 들고 처음에 인트로 할 때 얼음컵 그 또르륵 그 소리 나야 되고 막 머니백요처럼 막 취해 있는 느낌 줘야 되고 이런 소리 막 일부러 넣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면에 이 보여지는 엔터라는 건데 영슈로가 말해주는 그게 그러니까 그거를 좀 구분해서 걸러서 자기 음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능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뭐 저는 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뭐 지금 혁준이랑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앞에 말한 것처럼 이것 또한 저 또한 이렇게만 하면은 탁상 공론인데 이렇게 제가 말한 게 현실화돼서 진짜 선을 끼치는 그런 빅베이비가 돼보겠습니다. 결단을 하는. 지금 다짐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다짐을 못 다짐을 하겠어요. 하는 다짐을 못하겠어. 다짐. 영수로 그래도 다짐 한번 하죠. 너 쫄았니? 다짐 못해? 다짐하겠습니다. 예, 다짐해봐 한번. 어떻게 다짐할 다짐. 거예요? 네. 나 영슈로는 선한 걸. 선한 걸 하겠다. 오, 그렇지. 다짐. 하지만 뭐 슬쩍 네, 아직 쟤는 그냥 저는 이런 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변함없지만 흔들리는 모습을 항상 제 노래에 써요. 저는 제 앨범을 제대로 들어보시면 오, 멋진데. 나 이러기 싫어. 이렇게 나 이러기 싫은데 오. 형 더블링 말도 안 되는 왜? 애드립이. 아니 진짜 멋진 그거였어. 저는 솔직하니까 저는 다짐하고 이런 거보다 난 이렇게 생각해. 그리고 이게 맞다 생각하지만 나도 똑같이 인간이니까 흔들려. 오호.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저는 멋있다. 가사에. 지금 이런 포인트를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이런 게 음악으로 나오면 너무 재밌겠다. 야, 좀 많이 컸다. 아니 뮤직비디오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진짜로. 그래요? 네, 곡만 내는 거 말고 네, 뮤직비디오까지 써- 같이 멋있게. 찍어야죠. 네. 저는 그게 제 장르 같아요. 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가 돼야 돼요. 장르가. 그러니까 뭔가 이 전자음악이 나왔다. 전자음악 가고 막 티베이비 가고 막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나는 뭐지? 근데 그렇게 될라 하면은 굴러봐야 돼. 이렇게도 가보고 이것도 저렇게도 해보고 가보고 저것도 해봐야 돼. 굴러봐야 맞아. 나를 알게 그쵸, 되지. 그쵸. 니도 굴렀기 때문에 이제 좀 그죠. 맞춰간 그치. 거지. 왜냐면은 영슈로 같은 경우에는 바닥 힙합부터 쇼미더머니 그치. 높게까지 올라가 본 사람이니까 그걸 깨달은 거죠. 네. 그게 그치. 만약에 쇼미더머니 안 나왔으면 계속 바닥 힙합만이 맞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렇죠. 네. 제 터닝 포인트였죠. 저희가 또. 자, 이제 뭐 마지막으로 팬분들께 한 번씩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얘기하기 앞서서 지금까지 저희가 나눴던 얘기는 뭐 일절 뭐 어떤 범죄에 대해서 막 미화하고 싶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랬던 거는 과거의 행동들이고 지금으로부터 나아가는 그거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본 건데 빅베이비 형 먼저 그러면 팬분들께 한마디씩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냥 뭐 한마디 하면은 감사할 따름이고 지켜봐줘서 감사하고 진짜 너무너무 저한테 뭐 이렇게 저렇게 보내주는 것들 작지만 전 진짜 너무 힘이 되고 감사해요. 뭐 댓글 하나도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 결과로는 여러분들 더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사랑합니다. 좀 활발히 활동하셨으면 움직여. 좋겠다는 네, 활발히 막 브르르 네. 네. 활발히. 부르르는 그 부정적인 거 아니에요? 에이, 이거는 이제 총 쏘는 거잖아요. 어쨌든. 나는 총 쏘는 그거지만 총은 없으니까 총을 안 쏘고 사랑을 부르르 쏘겠다. 사랑을 부르르 쏜다. 사랑을 러브를 부르르 한 거예요? 러브를 부르르. 갖다 붙이네. 갖다 붙여버리지 그냥. 감사를 그냥 감사함을 감사를 그냥 부르르. 버린다. 맞습니다. 영슈로도 이제 지켜보는 분들이 이제 꽤 많을 것 같은데 팬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제발 앨범 낸다 이런 소리는 어차피 해봐야 의미가 없는 소리인 것 같고. 왜 이렇게 뭐 맨날- 부정적이에요? 아니, 부정적인 게 아니라 아니 저는 솔직히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무슨 인터뷰 네, 나와서 네. 5월에 뭐 앨범 나옵니다. 7월에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어요. 뭐 솔직히 말해서 뭐 현실을 얘기하는 거죠. 네네. 뭐 어쩌라고요 이런 느낌이라서 네네네. 뭔 말인지 솔직히 알아요. 말해서 그냥 저는 그냥 행동으로 보여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다 제 네. 음악 좋아해 주셔서 감사하고 솔직하게 다들 사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두 분께서 뭐 저한테 궁금하신 건 없으실까요? 마무리하기 전에. 아 오늘 너무 선물 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진짜 감사하죠. 궁금한 건 따름입니다. 없구나. 아, 궁금한 거보다 이제 마지막으로 샤라웃 제부리를 하자면 이거 선물은 진짜 너무 감사하고 그것보다 더 얘기해주고 싶은 거 제부리랑 이렇게 촬영 거의 4년 만에 하는 그쵸. 건데 4년 3년. 와 제부리 진짜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많이 프로페셔널. 컸다. 그러니까 많이 컸다가 와 이제 진짜 잘한다. 잘한다. 이끌어갈 줄 아는 감사합니다. 것 감사합니다. 같아요. 아까 뭐 여러분들은 사실 이거 이렇게 다 편집된 것만 보지만은 이렇게 벌써 하기 전에 뒷모습들을 저희는 다 보는데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와 그 한 4년 전의 제부리와 지금의 제부리 와 진짜 많이 성장했고 4년 전. 와 진짜 많이 성장했고 잘하는구나. 감사합니다. 어쨌든 두 분 다 이제 저 너무 반가웠고 네 너무 기분 좋고 이 조합이 저는 더 이상 바닥 힙합이라 생각 안 해요 절대. 네 그냥 제가 너무 좋아서 하는 거기도 하고 네, 어쨌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우리 빅베이비와 그 다음에 영슈로 네 응원 많이 해주시고 서포트 해주시고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아요, 원앤올리 구독. 팟캐스트 호스트 남궁재불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바이바이.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